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일인데, 저는 지금 이제 투표를 하러 지금 가려고 하고요. 날씨가 지금 되게 좋아요. 흐리고, 그렇게 막 덥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또 레저 활동하기도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투표를 못 하신 분이 계시면은 다음번부터는 꼭 투표를 해주시고요. 일단 투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at you do. You know that all I think about is you. Say things 지금 you say, 투표를 막 하고, don't know how you 드론을 잠깐 날리러 왔는데, 오늘 할 얘기는 삼각대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촬영 때마다 삼각대를 거의 가지고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각대가 있으면 촬영하기가 좀 편해요, 여러모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삼각대를 고르는 방법, 삼각대에 대한 종류 이런 거에 대해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온 거는 삼각대 보이시나요? 요건데 요걸 가지고도 오늘 잠깐 쓸 거예요. 이걸 걸어놓고 써야 돼가지고 일단 드론 잠깐 날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stay with me when you 더워가지고 샤워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일단 삼각대 사용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삼각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흔들림이 없는 사진과 영상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다리 유닛, 그러니까 레그라고 하는 유닛과 헤드 유닛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용 삼각대랑 사진용 삼각대랑 그렇게 큰 구분은 없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영상용 삼각대는 저희가 뭐 DSLR이나 뭐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작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ENG 카메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카메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에다 올리려면은 삼각대가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거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일단 빼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리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헤드 유닛이 어떤 게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상용 삼각대냐 사진용 삼각대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제 왼쪽, 이렇게 보면 왼쪽인가요? 지금 저한테는 오른쪽인데 제가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쓴 삼각대예요. 근데 아직도 잘 가지고 있고 잘 쓰고 있는 삼각대인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삼각대 헤드는 볼 헤드라는 거고요. 이건 사진용으로 많이 쓰이는 헤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비디오용 삼각대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비디오 헤드예요. 볼 헤드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관절로 삼각대를 움직이기 때문에 볼 헤드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만 풀어주면 쉽고 빠르게 구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 붙어 있는 거는 카메라 삼각대를 좌우로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퀵슈라는 거예요. 카메라에 이 플레이트 슈를 부착해서 카메라와 삼각대를 빠르고 쉽게 장착 또는 탈착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고요.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가 한 번 더 되어 있습니다. 볼 헤드는 카메라 중량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어느 정도 DSLR이든 미러리스건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해요, 무게를. 그리고 작고 가벼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진 쪽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비디오 헤드예요. 이거 조금 볼 헤드랑 다른데,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돌려볼게요. 지금 제가 힘을 어느 정도 세게 해서 돌리는 건데 쉽게 돌아가지 않죠. 이게 바로 비디오 헤드의 특징인데, 이렇게 좌우로 돌려도 유압이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요. 유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영상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저가품이라 그 돌리는 강도를 조절해 줄 수는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잠가 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잠고 플러그를 해서 이런 게 좀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측면에 보시면은 측면에도 여기 이렇게 상하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유압식 잠금 장치가 있고요. 역시 이걸 통해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연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가품이라서 이쪽에 강도를 정해줄 수는 없는데 조금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상하 좌우를 쉽게 이제 유압으로 더 조절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위에다가 여기도 이거 영상용 플레이트고요.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탈착함으로써 이제 카메라 장착이 쉽고 그리고 빠르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영상용과 사진용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쯤 되면 저한테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비디오 헤드로 사진 찍어도 되지 않냐 라고 아마 여쭤보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찍어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비디오 헤드는 볼 헤드, 그러니까 사진용 헤드에 비해서 좀 무거운 편이에요. 어떤 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볼 헤드도 무거워지긴 하는데 비디오 헤드도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 체급의 카메라를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고 쳤을 경우에 비디오 헤드가 조금 더 무거워요. 훨씬 1.5배에서 2배 정도 훨씬 더 무겁고요. 볼 헤드 같은 경우에는 세로 사진을 찍을 때 볼 헤드 자세히 보시면은 12시하고 6시 방향에 홈이 하나씩 들어가져 있어요. 그 홈에다가 볼 헤드를 꺾어서 그냥 구도만 맞춰서 사진 촬영을 하면 되는데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가 렌즈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로 사진을 찍으려면은 플레이트를 다시 카메라 바닥에 맞는 평평한 걸로 90도로 돌린 다음에 장착을 하고 볼 헤드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사진 촬영이나 영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디오 헤드에도 무리가 가고요. 또 그렇게 오랫동안 촬영하다 보면은 아마 다른 촬영으로 바로 넘어가실 때 또 세팅하실 때 아마 큰 힘이 드실 거예요. 사진용 헤드랑 영상용 헤드랑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스틱, 그러니까 이걸 펜바라고 하는데 이건 영상용 헤드 옆에 붙여서 쓰는 도구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 아마 이걸 잡고 쓰는 게 조금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헤드를 움직이실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도구예요. 이제 정리해서 각 헤드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영상용 헤드 같은 경우에는 주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웨딩이라든지 스포츠 촬영 같은 경우 또는 자동차 경주에서 사용하시면은 되게 부드러운 영상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진용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구도 같은 거를 신속하고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고정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삼각대 다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삼각대는 2단 삼각대고 3단 삼각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삼각대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삼각대 크기는 작은 편이고요. 삼각대 단수가 적은 편은 그만큼 삼각대 크기가 조금씩 큰 편이에요. 삼각대 다리가 많으면은 펼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삼각대를 소형화할 수가 있고요. 삼각대 단수가 적으면은 대신 소형화는 시키기는 어렵지만 삼각대를 되게 빠르게 펼치고 다시 접는데 되게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삼각대 다리가 되게 비싸지고 싸지기도 하는데 보통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여행용 삼각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가의 삼각대들은 카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카본 삼각대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카본 등급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삼각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본 삼각대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충격에 상당히 많이 약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삼각대는 외부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가방이나 어디 차 트렁크 안에서만 굴러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카본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카본이 깨져요. 제가 예전에 카본 삼각대를 한번 쓰다가 깨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카본 삼각대는 좀 사용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벼워서 좋기는 한데 그만큼 관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알루미늄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는 해요. 어느 정도 무겁긴 하지만 관리하고 보관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어디 깨지거나 이래도 그렇게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알루미늄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이미 지금 사용하신 분들께 한번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삼각대 다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충격에 예민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보통 펼치실 때 삼각대 다리가 딱 레버를 열었을 때, 레버를 풀거나 열었을 때 삼각대 다리가 한 번에 끝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거나 막 뻑뻑하거나 이러면은 삼각대 안이나 무슨 이 교정 클립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센터에 가셔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접고 빨리 피는 방법은 보통 이제 삼각대를 필 때는 전부 다 레버를 연 다음에 털털털 털어가지고 삼각대 다리를 펴서 이렇게 잠그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접으실 때는 삼각대를 전부 다 레버를 풀은 다음에 삼각대를 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다 톡톡톡 떨어뜨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삼각대를 펴실 때는 레버 맨 아래, 자기에서 손이 제일 먼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빼서 다리가 내려가면 다시 잠고 하나씩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은 3번에 다 연 다음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안 잠거나 안 푸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하나하나씩 풀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삼각대를 펼쳐놨는데 안 잠그는 부분이 생겨서 삼각대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삼각대를 푸실 때는 가장 먼 곳부터 하나하나씩 열으셔가지고 하나 돌려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잠그실 때는 삼각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접으셔가지고 삼각대를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삼각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유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지금 많이 보시는 아마 삼각대가, 아마 이런 볼 헤드라고 해야 되나? 볼 관절로 이루어진 삼각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은 아시겠지만 고릴라 포드라는 제품인데, 보통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거를 이번에 거의 처음 써봤어요. 이번에 밖에서 드론 날리러 가면서 그 장면을 한번 이걸 들고 써봤는데, 제가 이미 지금 제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6D 마크 2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무게를 견디고 마이크를 올리고 이 렌즈를 올리고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보니까 들만은 해요. 아직은 이렇게 들만은 한데 되게 무거워요. 아무튼 이런 삼각대가 있는데, 이런 삼각대의 장점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편리해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디 탁상에 놓거나 이럴 때는 그냥 삼각대만 조금씩 다리만 벌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냥 관리하고 촬영이 상당히 편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가 볼 헤드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삼각대를 볼 관절을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도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구도를 잡으시는데 아주 편안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삼각대 다리든 삼각대 헤드든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지지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각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오버하게 되면 삼각대가 보증하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지를 할 수 없다는 소리인데, 일반적인 카메라나 미러리스를 삼각대에 올리시는 경우는 아마 거의 문제가 없어요. 거의 지지하중이 5kg가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신 분들께는 조금 이 문제가 조금 고심 있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삼각대 위에다가 무거운 비디오 헤드를 올려놓고 그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또 영상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마이크가 올라가고 모니터가 올라가고 렌즈를 끼고 플래시를 올려둔다든지 기타 조명 장비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올리시면 아마 그 비디오 헤드가 견디는 유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오랫동안 촬영하시게 되면은 내구도에 있어서도 삼각대나 비디오 헤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구매를 하시기 전에 최대 지지 하중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은 지금 제 옆에 같은 요거 삼각대랑 비슷한 고릴라 삼각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대 다리가 상당히 얇고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위에다 고프로를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촬영하기에 아주 문제가 없고 가볍고
쓸만해요. 편리한데 근데 이 위에다가 만약에 이 지금 6D 마크2를 올려놓는다면은 아마 카메라가 이거 자체가 휘어져 버릴 거예요. 얘가 버티질 못하고 아마 다 휘어져 버리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볼관전도 오래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지의 하중을 보시고 그 위에 카메라 올려놓으실 걸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거를 찍었냐면은 제가 다음에 어떤 걸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되게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튜토리얼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해서 영상용 삼각대 활용 방법이라든지 뭐 볼헤드 사진 찍을 때 삼각대 활용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로 많이 접어들었는데 카메라 관리 좀 유의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